이거 얘기했나요? 내 집 능력 프린트 줬나요, 이거? 바뀐 거? 얘기해줬네. 안 해준 줄 알고. 개발법은 그래도 좀 쉽지요. 13번. 13번 문제가,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사유, 답이 3번 틀렸죠? 왜 틀렸는지 알죠? 지방공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고 있으면 불륜이라고 얘기했죠? 지방공사장이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그래서 5가지 사유 중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면적 30만 이상으로 국가계 관련돼서 제한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벼운 문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도 답까지 얘기 다 하실 때 수업 시간에도 요건 요렇게까지 내면 안 된다까지. 이런 거 틀리면 참 갈 길이 멀다. 자, 14번은 좀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우리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 정비기본계획 이런 거 있지요. 수립 기준. 그러면 지자체들이 다 짜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2번 질문에 내가 얘기했는데, 예전에도 정관이죠, 정관. 정관은 조합이 만들죠. 조합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비영리 공익 법인이잖아요. 땅 주인들, 지주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 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정관 작성의 세부적 기준은 시도 조례를 정한다 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렵다 할 수도 있지만은 평소에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냥 잠 푹 자고 사교육 안 받고 그런 애들이 수능 수석하잖아요. 전국 매년 수능 수석한 애들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학교 교육 충실히 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잠 푹 잤다 안 잤대? 잤고요. 사교육은 잘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내대학도 못 갑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요새 서울시내대학도 못 간대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대네요. 그런데 집이 서울인데 굳이 3시간 차 타고 가는 학교를 왜 가는데 진짜 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빼고 그런 데 빼고라면 왜 인도 어떤 조금 집이 서울인데 난 속상해 죽겠다 이 말.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조합 만들 때는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누구한테 설립인가? 지정권자. 참 문제 진짜 많이 푸는데 이 부분은. 지정권자여의 그 다음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되는데 이때 면적의 3분의 2 할 때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 다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하나.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그럼 OX, X, 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거, 진다는 얘기예요. 사단법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 지문인데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죠. 대의원의 당연직 의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번에 수용 사용 방식,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아니고 개발구역 지정할 때 어느 땅이 수용 대상인지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작성해서 고시하면 공지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성수로 본다 하기 때문에 실시계 인가고시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국토법하고 이것도 좀 헷갈리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고 헷갈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실시계 인가고시 아니에요.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성수로 본다.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 1번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없고
자, 지방공사, LH공사, 국가지자체가 수용할 때는 이거 필요 없지요? 필요 없어요. 소유자 기타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만 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에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 나오죠? 매수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 이러면 안 돼요. 법 조문이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법 조문에 충실하게. 어차피 공법은 판례고 뭐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법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르다 소송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내 땅의 일부는 현금 받을 테니 일부는 안 받겠다. 땅이 큰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조성해서 땅이나 건물로 달라.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의 목적이에요. 그럼 시행자가 토지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려고 현금 대신 주는 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이거 기명 무기명? 이 기명식으로 발행해요. 이거 발행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승인 안 받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할 때 이래놓고 또 국토교통부 승인 이렇게 낸 거거든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고? 지정권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고?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고, 걔들은 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그러죠. 팍팍팍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천천히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4번, 5번은 낯선 지문인데 지금쯤 한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4번에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하고 조성 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이게 원형지거든.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땅값을 미리 받는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선수금. 기억나죠? 그렇지. 땅값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는데 그런 요건은 너무 복잡해서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선수금 땅값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시행자는 거기도 동그라미 하고, 시행자는 공취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주대책 수립 시행자. 그 지문 두 줄 반 중에, 자, 제가 하라는 데서 시행자는 줄치고 끝에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라 줄치면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을 객관식 문제 내고 싶어. 지정권자는 이라고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줄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주대책 수립 시행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한다. 선수금도 누가 받고? 시행자가. 당연히. 16번에 환지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객 수립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평균 토지 부담률 쿠궁. 자, 다시 한번. 자, 토지 부담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27회, 28회, 29회인데 얘가 27회 때 나온 문제잖아요. 기억나기는 해요? 풀었던 기억? 자, 토지 부담률이 얘보다는 제가 확률적으로 토지 부담률 한 3년 차로 나오고 하니까, 왜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부담 비례율, 현재 땅이 공사 끝나서 얼마나 가치가 증가됐느냐. 그래서 왜 현재 종전 공사 환지하기 전에 땅 건물의 가격이 4천억,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성된 땅 건물이 8천억. 그러면 조성한 돈이 그 공사비 빼줘야 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4천억 분에 8천억 해놓고 거기다 2천억 빼고 4천억짜리가 6천억 됐다. 이게 예전에 나왔거든요. 이게 출제한 사람들은 개발법에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요. 이것도 내면 안 되는 게 얘는 시행 규칙이거든요. 법률, 대통령령, 시행 규칙 27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법률과 대통령령까지만 내다가 하도 계속 수험생이 많아지니까 시행 규칙도 내버리는 거야 이게.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논란을 이의제기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다음부터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도 알아놔야 되고 이제는 비례율도 알아놔야 돼요. 자, 토지 부담률 나오면 법으로 뭐라고 했냐면 50%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 몇 프로인지라고만 딱 끝났어. 50% 초과하는 건 답이 아니지요. 그러죠? 자, 그 다음 공식 외울 때 환지계획의 전체 면적이 분모로 가고, 그 다음 위에 가는 게 보류지 면적. 그 두 개는 꼭 외워놓고, 그거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채비지 면적은 국가가 가지는 다 필요 없어요. 허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밑에 놓고 보류지를 위로 가. 그리고 공통으로 있지요. 공통으로 시행자가 가진 땅, 시행자가 들어가 그 땅을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요거를 일부러 째지 놓은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환지계획 면적, 전체 면적 얼마? 20만 분의 10만 6,500. 이 문제는요, 45%에 맞추려고 거꾸로 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2만, 시행자 가진 땅이 만이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시행자가 가지는 거 아니요. 그 땅을 위아래 같이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7만 분의 7만 6,5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얘가 7만 6,500이 17만에 50% 돼요? 아니,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은 암산으로 합니다만은 17만에 50% 되면 16만만 돼도 8만이잖아요. 그 일단 50% 안 되구만. 그러죠? 그러면 계산하기 힘들면 여기 17만에다가 곱하기 전자 계산기 가져가잖아요. 0.4를 곱해서 분자가 나오면 그게 답이고, 40%는 아니잖아요. 40%면 10만에 4만에다가 47, 28, 6만 8천이 돼야 되니까 40%보다는 크고 50%보다 안 되네. 그럼 답은 45. 그럼 0.45로 곱해보면 되잖아요. 알아서 푸실 거예요, 그러면. 자, 공식 오늘 외우세요. 토지 부담률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 토지 부담률 나오면 전체 환지계획 면적이 분모로 가요. 보류지 면적이 분자로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위아래 공통으로 시행자가 가진 땅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분자가 분모의 비례 얼마 차지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 토지 부담률 구하시오 해놓고 다 의회에 항상 그렇게 내놓으니까 가로치고 지정권자가 인정해서 1하고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55%나 60%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꼬랑지가 지정권자 인정해서 그러면 분모에다가 0.55%나 60%도 있을 거 아니야. 60% 넘는 건 없을 거고 있더라도 틀렸으니까 분모에다 0.6을 곱해서 분자가 나오면 답이야. 분모에다 0.5를 곱해서 분자가 나오면 답이잖아요. 계산할 것도 없어. 그러죠? 그렇게라도 해보셔요. 여러분 스스로 머리를 못 믿으니까. 어차피 계산기는 가져가야지. 중개사 수수료 계산해야 되니까. 아, 중개업자 수수료 왜 2천만 원 월세 24개월 계약에 월세 30만 원 했다. 수수료 얼마 받냐? 한쪽만 거래했다. 이거 묻는 문제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옛날 중개사법 강의했거든요.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그 학원에 합격자 없었다고. 한 사람 됐다고. 처음에 공법을 강의했는데 중개사법에 계속 술을 좋아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나보고 강의할 수 있겠니? 그때 98년도니까 그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공인중개사 이거요, 강의 선생님들 법대 안 나오는데 다 강의했어. 엉망진창이었다. 양도 요만했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알바비 많이 준다고 해서 했지.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 민법성에 또 원장하고 싸운 거예요. 할 수 있냐? 민법은 내 전공, 근데 제가 석사 때 민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가지고 놀았지. 했지, 이제 세 개를. 그 다음에 공시법 할 수 있니? 막 그것도 할 수 있다고.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 강사료보다 많이 줬으니까 저는 이제 박사과정 막 졸업할 때 그때 시작했거든요. 웬일이야? 사수학원에 헐 났지. 그 학원에 혼자서 네 과목 했는데 합격자가 있어요? 그 다음 초짜가 했는데 여러분 같은 초짜 수업 초짜 안 같아 보여. 얼굴은 초짜 안 같아 보였어요. 그때 이 얼굴이었으니까. 근데 강의하는 폼새가 초짜 안 같아 보이는데 속으로 초짜 아닌 걸 덮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 전날 다 외워서 했으니까. 다다다 책 안 보고. 그러니까 1차 합격명 됐어요. 1차 합격. 현수 막 달았다니까. 그때가 9회 때인가 그때 했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9회 때였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9회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10회 때
1년에 한 번씩 보게 됐고 확 그때 IMF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확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게 15회 때. 9회 때는 추가 시험 본 적 없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중개사 실무에서 그런 거 나왔다는 기억이. 될 리가 없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원에 혼자서 4과목을 강의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초짜가 와서 아무것도 경력 없는 놈이 아마 학원 탕탕 다 비일 거요.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 부담률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전체 면적이 분모로 가요. 그 다음 보류지가 분자로 가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일단 공통으로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거 계산 못하면 그건 아니죠. 유치원생도 아는 거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에 그럴 리가 있을까?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음이라고 낼까?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50% 초과하지 마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됐거든요. 그 가르치고 3분의 2 이상 동의했음 그러면 65%가 답일 수도 있다. 그래 알고 75% 하면 0.75 곱하고 이렇게 해보면 돼요. 별거 아니요 그것도. 그거 지문 5개에서 딱 만들어 놓고 0.5 곱해보고 0.75 곱해보면 계산기 금방 하니까 1분도 안 걸리지. 여러분 표정이요. 나 포기할 텐데 왜 저래 이렇게. 공법상 계산 문제 포기는 이것만 하세요. 이거. 계산 문제 공법의 포기는 이거. 지구단위 계획 지정했지요. 지구단위 계획제 할 때 도시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물어볼 수 있어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공용지 제공하는 거. 그거는 틀려가 주는 거예요. 왜? 풀어도 시간 엄청 걸려요. 그것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외에서 건폐율 얼마 완화냐, 용적률 얼마 완화냐, 그거는 풀어야 돼요. 도시 외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있죠. 건폐율은 1.5배니까. 용적률 2배 완화니까. 그건 풀고.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지정했을 때 대지 면적이 얼마를 제공했다. 용적률 얼마 완화냐, 건폐율 얼마 완화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틀리는 게 맞다. 나는 그건 진짜 풀고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풀어보면 돼요. 한 2문제 있거든요. 건폐율 하나, 용적률 하나. 그걸 스스로 풀어보면 되고. 근데 뭐 푸는 거다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17번 문제. 환지처분 효과. 몇 번? 그렇죠. 1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 다음 날이어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소멸은 없어지는 거죠. 다음 날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다음 날 환지처분의 효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4번의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그럼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문장을 외워야 된다니까요.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된 날의 다음 날 확정된다. 맞죠? 자, 여러분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결정하고 다음 날 확정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면 정비법도 똑같겠죠. 정비법도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할 때 결정해서 다음 날 확정되죠. 그러면 정비법도 소멸시효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5년이요,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 그러면 24번 문제. 24번 문제. 틀린 사람. 24번이 4번이에요, 4번. 틀린 사람 있어요? 그럼 두 분 다 틀리신 거예요? 우리 형님도 틀리셨고. 왜 그러죠? 청산금, 소멸시효, 여러분 교과서 보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정비법의 교과서에 여기서 5년은 중요한 거 아니다. 내나막을 다 외우는데 다음 날을 뺀다 해서 내가 다음 날 동그라미를 계속 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와서 속은 좀 상하지만 17번에 2번 지문 있죠.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 이상하지 않아요? 관하여도 막 이렇게 표현됐고 그러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의 결과 있죠.
그런 것들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뭔 얘기인지 느낌이 와요? 이해가 기억나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의 의미? 이해 안 가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답 찾은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냐?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수용 및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번역. 이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환지 계획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인가 받아 안 받아요?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군구라니까 그러네요. 그대로 이제 공사하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환지 계획 만들 때 환지 계획 작성 기준에서 위지면 토술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이요, 애초에 용도가 농림지역이 있다고 쳐요. 농림지역이면 이 땅은 주로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그러죠?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전하려고 지정한다며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들은 일제 때부터 그냥 구획돼서 농사만 지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임야 농지겠죠, 이게. 그러죠? 그러지 않을까요? 뭐 대지가 얼마나 있어, 농업인용 주택이나 있지. 그러면 이 동네를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때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해야 돼요? 도시지역 바깥이잖아요. 그럼 개발구역 지정하면 얘는 용도가 저절로 도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 농지 임야를 밀어버리고 바둑판식으로 반듯하게 구획정리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구획 형질을 변경한단 말이 거기요.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대지로서 효용을 정진하기 위해서 이래 놓고 구획, 형질, 지목 변경, 교환, 분합,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거든. 그러면 이 농지 임야를 밀어버리고 이 땅을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도로 같은 거 만들겠지요. 그리고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을 뭐라고 하냐? 종전토지라고 하고, 조성해서 땅 돌려주는 땅 있죠, 이걸 환지라고 하잖아요, 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끝난 땅, 이 땅의 예를 공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류지를 정했다 치고, 요 A 사람한테 이 땅을 환지해주고 B는 이 땅 환지해주고 순차적으로 환지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봐요. A라는 사람은 원래 요 위치 땅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옆에 땅 환지받은 거 아니야. 요 정도 위치에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를 도우려고. 원래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데, 그러면 이 땅, 종전 땅에 있던 A가 가진 권리가 소유권 아니야. 그러죠. 그 환지 처분 받은 땅에 소유권이 옮겨져야지. 이 땅이 종전 땅이 되는 거요. 그럼 옛날 땅에 있던 저당권 옮겨져 안 옮겨져? 임차권, 전세권 다 옮겨지지. 근데 이 땅에 있던 지역권은 옮겨지나? 안 옮겨지지. 종전 토지 남아 있어야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해야지.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비롯한 종전 땅에 있던 모든 권리가 환지받은 땅으로 옮겨지지만, 자, 요 위치 왼쪽이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었다고. 여기는 그린벨트 안 묶였고, 그린벨트 안에 땅 가진 사람이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 땅으로 환지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그린벨트로 돼요? 이게 행정상 처분이야.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얘가 방화지구 안에 땅에 방화지구 땅 가진 사람이 방화지구 아닌 땅 가졌지. 얘가 방화지구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증거보존 처분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손대지 말라고, 출입하지 말라고. 그런 땅 가진 사람이 옆에 땅 환지받았지. 그럼 얘가 출입하지 말라고, 얘가 증거보존 처분됐을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의 결과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종전토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여전히 얘가 그린벨트지 얘가 그린벨트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처분, 증거보존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된 거, 이런 것들은 땅 주인이 엄한데 환지받더라도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 갔나요? 하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내가 그때 애들 때 그린벨트 고도주고 이런 예를 들었거든. 그 들은 듯한 느낌은 들죠. 그래서 이번에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안 돼요.
종전 토지의 이 전속이란 말 나오죠. 이 전자가 우리 농지의 전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구를 전자 쓰려면 앞에다가 수레 것자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스페셜리스트, 전문의, 전공, 메이저인 할 때 이 전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한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처분의 결과, 점거 보정 가처분의 결과,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이런 것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 옆에 땅 환지받았다라도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요? 2번. 자, 18번의 도시개발 채권. 이 채권도 여러분요, 얼마나 속상하냐면 채권 4개 프린트해서 줬죠. 그리고 여러분요, 제일 헷갈리는 게 국토법 시설 채권은 10년 이하에서 상환기간 조례로 정하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한다. 서로 나라도 바꿔서 낼 것 같다까지 얘기하면서 주의해놓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 도시개발 채권은 만기 상환기간을 3년 정해서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5년부터 10년 이하에서 조례를 알아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몇 번이요? 5번이라니까요. 그러죠? 다 5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외워도 다부지게 안 외웠구나. 하나를 외워도 다부지게 외워야 되는데 누누이 얘기했죠. 반복하라고. 이것저것 절대 보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계속 반복하면요, 어느 누가 모의고사 냈더라도 풀리게 돼 있어요. 몇 문제 빼고는. 근데 반복해서 다부지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 급하니까 많은 양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라도 다부지게, 하나라도 다부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도시개발 채권 틀린 사람은 채권 프린트 있지요. 그걸 옆에 펼쳐놓고 채권 관련된 건 다 완벽히 외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채권이 그 유명한, 이게 무기명, 기명 헷갈리면 시아버지가 이거 사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며느리 셋이서 돈 받으러 갔죠. 그게 기명식이면 그거 안 돼. 무기명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돈 받으러 갔다가 셋 죽어서 안 죽었어요. 왜? 소멸시효 때문에. 이자는 몇 년? 2년. 원금은? 그래서 죽은 거 아니요. 그거 왜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죽어가 보험금 타서 아들 세 장가 들었다며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전설이 목동 지역에서 전설이 내려와요. 2번 지문이 낯설었나요? 국토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 매입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형질 변경하는 면적 3.3제곱미터당 3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 사야 돼요. 답은 확 뛰는데. 19번의 재개발 사업 옳지 않은 것. 그죠? 19번 틀린 사람은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역적이. 19번에 1번 한 사람, 2사람, 3번 한 사람, 3사람, 이 프로테지가 나오거든요. 4번 한 사람, 4사람. 안전진단은 재건축에서 해요? 재개발에서 해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건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3번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 공급 맞죠? 4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수 등 LH 공사 등과 공동을 하는 거 맞죠? 재건축은요? 재건축도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죠? 한번 얘기를 하면, 오늘 세계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은 100% 좀 기억하고 가요. 예? 그거 이 프린트 줬는데, 이렇게 세계 사업 개념, 시행자, 시행 방식 칼라로 넣어서, 그죠? 그걸 가지고 식구들 앞에서 밥 먹다 한번 떠들어 보는 거 괜찮은데, 진짜로 우리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시켜봤냐면은, 너 이거 한번 외워봐라. 못 외우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외워야 될 부분을
내가 또 논점 잡아서 줄을 딱 쳐서 지금 이 내가 아버지가 줄 친 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라. 이 새끼가 소리 내는 것도 아버지 앞에서 이 소리도 못 내요. 크게 해보라고. 네 방에 있으면서 아버지 방에 들리게 하면 크게 한번 읽어봐라고 했어요. 내 방에 들리게 크게 한번 읽어봐라. 딱 2번 읽으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눈으로 못 외웁니다, 얘들. 소리내서 외우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줄 쳐준 거 있죠. 줄 쳐준 거 눈에 떠오른대요. 크게 읽었더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은요. 눈으로 안 외워진다니까요. 특히 눈으로 외워질 나이는 얘하고 없어, 앞에. 없어요. 얘하고. 이 정도.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기본계획 짜야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짜야 되죠? 이 절차도 틀리니,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러죠? 자, 이것도 여기서 온 김에 정비기본계획은 꼭 10년 단위로 짠다는 거 외워놓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어차피 얘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2개 지문, 2-3개는 우리가 아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 짤 때 주민공단 며칠 이상? 14일, 야는 30일. 정비기본계획 짤 때 대도시급 이상 시장만 짭니다.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짜면 되고, 그럴 땐 도지사 승인받고,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합니다. 그 다음 이 둘 다 기준 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 들어갈 텐데, 정비사업이 3가지 아니요, 그러죠?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재건축사업. 그러니까 우리 요약집의 뒤에 빈칸 메꾸기가 참 좋거든, 사실은요. 빈칸 메꾸기 하면 집중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문제 푸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2-3번만 하면 쉬운 건 탁탁 나오는데, 어디 갔어? 노란 거. 이 재개발, 재건축 셋 중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 그렇죠. 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째,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러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자. 그 다음 2번째,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소형주택 지어서 주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3번째,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요. 4번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지문을 19번에 문제가 재개발로 한정해서 낸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3번, 4번, 5번이 바로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게. 자, 아니, 참, 이거 얘기다가 이거 섞여버렸어요. 자, 관리처분 한지 나오죠? 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지어주고, 건축물이, 자, 여기서 하나, 주택이라 그러면 왜 안 된다고요? 상가나 공장 재개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지 공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 얘는 뭘 지어주고,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아니요. 그 다음에 얘는 오피스텔은, 그죠? 환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누가 하냐? 이게 전문의를 자꾸 잊어먹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시행자 정해 주잖아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럴 때 LH공사 정할 때 과반 소유자 동의하면 돼. 이게 빨간 색깔도 보소. 격조가 다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죠? 에이. 주거환경 다르지. 요 3개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역시 LH공사 등을 정하는데, 이때는 둘 중에 하나, 얘가 직접 하든 정하든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얻어야 되고,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2 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천재지변 등이 있어서 긴급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동의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냐? 조합 설립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 20인 미만이면.
자, 이럴 때 조합이 소유자가 직접 할 때, 이것도 재건축도 조합 맹글어야 되지. 그 다음에 조합원 또는 소유자 과반 동의 얻으면 시장운수, LH공사 등과 같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이놈은 건설업자나 건설업자라고는 등록업자랑 같이 할 수 있지요. 재개발도 그런가요? 그러지. 똑같다만. 재개발사업, 재건축, 여기까지 똑같아요. 신탁업자나 한국토지감정원은 나오면 여기는 안 되잖아요. 얘는 나와도 되고. 이 부분들은 이거 암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하나 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천재지변이 있으면 재개발 사업을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시장운수가 직접 할 수 있다. 2년.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 얼마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와서 시장운수 시행에 동의할 때 그러죠? 19번의 1번이 그 중에 하나요. 나머지는 다 얘기했고 답은 너무 쉽잖아요. 안전진단. 그러죠? 이거는 메모를 하면서 메모를 해야 돼. 손이 아프게 메모해야 돼요. 저도 맵을 쓰는데 얼마나 손 아픈지 몰라요. 고통을 참고 쓰잖아요. 쓰니까 안 잊어먹지요. 잊어먹습니다 금방. 사람인지라. 왜? 사람은 다 잊어먹거든요. 잊어먹기 전에 해버리고 잊어먹기 전에 또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먹을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20번의 허가대상 틀린 거 1번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 안에 허가대상, 허가 예외가 똑같은데 개발구역은 대수선도 허가받아야 되지만 정비구역은 대수선 허가 대상이 아니다. 왜? 어차피 30년, 40년 된 노후불량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한 걸 허가받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건축물, 건축 등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개발구역은 건축 등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개발구역은 허가 대상, 정비구역은 대수선은 아니다. 그런 얘기 기억나요? 기득권 보호할 때 30일은 둘 다 똑같다. 허가 안 받는 거다 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 안 받죠.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 받고. 답은 몇 번이야? 1번. 저 4번에 30일 내 기득권 신고하는 거예요. 시가와나 수단자 보호구역 묶이면 3개월. 자, 그 다음에 21번. 야, 이렇게 어려운 것도 답을 맞춰버리대요, 여러분들. 21번은 다 5번 했죠. 여러분, 내가 왜 저 도시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비교한 프린트 줬죠. 거기다 뒷면에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있죠, 업무.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경쟁입찰로요. 예. 설계자 선정은요? 돼요. 예. 두 가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관리처분계획은 여러분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면 추진위원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기능을 한번 꼭 지금 단계에서 읽어놔야 된다니까요. 정관의 초안을 작성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기본이고 계략적 시행계획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계략적인. 동의서 접수는 당근 빠따겠지요.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설계자 선정. 설계자 선정할 수 없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없다. 이게 단골이거든. 걔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에 봐요. 조합원별 분담 내력 결정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조합원별이라고 됐죠. 조합원이란 단어는 조합 만들고 난 다음에 개념이에요. 추진위원회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메모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재개발. 참 이게 습관된 것 같아요. 이거. 내년부터는 신규로 올 때 상담 학원에 입학 원서 낼 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학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수긍할 것임
이라고 해서 수갑을 차고 수업 듣는 걸 동의함이라고. 그래서 오른쪽 책상 다리에다가 수갑 하나 연결해가지고 오른손 있잖아요. 해놓고 왼손만 자유롭게 넣고 수업 듣는 걸로.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면 숱한 교과서에 줄치고 메모한 거 있지요? 도움 돼요? 기억나요? 안 난다니까요.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요. 필요 없다니까요. 자, 조합 만들 때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받고 며칠 내 등기하고 등기해야 성립하잖아요. 조합원이라는 단어는 조합 맹글고 난 다음 개념이에요. 추진위원회 만들 때 몇 명 이상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과반 도장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등 찾아가서 뭘 받고 인가가 아니고 승인이라니까 승인. 인가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 인가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력 결정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 나중에 조합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잠깐만.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있지요. 꼭 줄치고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어려운 거 틀리는 건 억울하지 않다니까요. 22번은 1번. 틀린 것. 1번.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할 때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정비사업비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사업비 20% 예치해라. 사업 시행인가 해줄게. 이건 상가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가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이겠지요. 재건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하나 말아놓으세요.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사업비 20% 예치하게 한다. 100분의 20% 예측해 합니다. 여기 무슨 사업 할 때? 재개발이 항상 이 집은 나오면 재건축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범죄 예방대책 포함이 당연하고 3번도 외워놔야 돼요. 시인장군수 등은 사업 시행인가 할 때 200m 이내 이건 기억나죠 확실히. 학교 등에 있으면 교육감 등과 협의를 해야 된다. 14번에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 인가할 때 인가 전에 14일 이상 연락해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14일. 5번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는 것. 맞는데 여기까지는 못 외워도 되니까. 자, 23번에 관리처분계 기준이 있죠. 관리처분계 기준 4번이죠. 아니 이게 왜 5년입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만 받는 게 원칙이고 예외 있지만은 가진 전용면적 가격 범위에서 60 이하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60 이하 하나 더 받는 것은 몇 년간 못 팔고 3년간 못 팔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네. 24번에 청산금 4번 1번 때문에 많이 갔더라니까. 1번이 청산금 같은 문제 틀리니까 속이 문드러지는데 1번이 44%가 1번이요. 조합 총회 의결 거쳐 따로 정하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쟁수 지급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청산금은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주세요 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총회 의결 거쳐 정하고 있다면 관리처분 인가 딱 받고 난 후부터 공사하기 전에 청산금을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그 사이에 공사기간이죠. 청산금을 나눠가지고 징수,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나눠서 줄 수 있다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청산금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그러고 이제 10분 쉴 때 교과서 읽어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가 한번 보세요. 교과서를 하니까 옛날 두툼한 책 아니에요? 얇은 거 별책 준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찬물 한 잔 묶고 올 테니까 한번 보고 계셔요.